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잘 모르세요. 방송에도 안 나오고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별 의미가 사실은 없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거.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있죠.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꼭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게 하나 있어서요.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계약금 넣으면요. 가계약금 넣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막 좋아지면 지금 뭐 서울이 지금 며칠째 그러고 있는데요. 물건이 막 들어가 버리고 지금 계약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 뭐 잡고 있다가 막 돈 집어 넣어버리고 막 그러고 있어서 지금 서울이 약간 불이 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는 시장이 있으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고스톱 치다 보면 뭐 파토 이제 나가리 뭐 그거는 이제 뭐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매도가 못 팔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을 넣었어요. 이제 뭐 계약서는 나중에 며칠 있다 쓰기로 하고, 뭐 계약금 10% 중에서 뭐 얼마 정도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2000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계약금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가계약금 보냈단 말이죠.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정식 계약서 쓸 때 이제 뭐 배액 배상 이야기라든지 위약금 이야기가 그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금 받아놓고 팔기 싫어해갖고 가계약금만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어떤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계약금 준 거 뭐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뭐 그것만 5000이든 1억이든 뭐 가계약금 준 거 계약금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만 이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걸 하죠.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제 양쪽에 확인을 하죠. 뭐 문자든 원래 이제 법상으로 민법상으로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불효식 계약이죠. 꼭 이렇게 뭐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구두로 계약을 해도 계약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고 그러죠. 요식 행위를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딴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하니까 사실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원래는 계약은 그냥 말만 해도 계약이 사실은 됩니다. 야, 내 니하고 결혼하자 이랬는데 술 먹고 둘 다 먹고 이제 아가씨가 오케이 했단 말이죠.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제 야씨 개새끼야 이럴 수 있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말로만 하면 뭐 요즘 뭐 사실혼 관계도 뭐 이렇게 이야기 정당하게 취급을 해주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죠. 계약금은 이제 뭐 어디 물건 주소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금은 얼마다.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얼마인데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에 지급을 하는데 단 오늘 가계약금조로 얼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죠. 보내고 나서 이제 보면 여기 3번 조항에 나와 있죠. 매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 또는 수령하며 어느 일방이, 그러니까 매도자든 매수자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이제 가계약금 500만원 보냈으면 500만원을 포기하고, 또는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을 이제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해서 서로 간에 주고 받고, 이게 확인되면 오케이 콜 하고, 매도는 오케이 콜이 되면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사실은 분쟁이 에이씨 놀래라 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만 주고받아도, 이제 중간에, 이제 가계약금 받았던 사람이, 나 계약서 못 쓰겠다, 이러면, 이 문자로 근거해서, 야, 당신 저거 내놔라. 이제, 그러면 하기 싫으면 좋다, 해지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가계약금 받은 거 꼬빼기 내놔라. 또는 매수자가 나는 계약 못 하겠다면, 니는 그러면 이 돈 안 돌려주겠다, 매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정리가 되죠. 대충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요렇게 됐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법률신문에 나왔는데요. 제가 판결문도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볼게요. 나오죠.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이나 또는 이제 또 요 민법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딱 나오는 것이 뭐 해약금 또는 위약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해약금은 뭐고 위약금은 뭐냐, 이게 일단 그거 정리부터 좀 합시다. 뭐냐면 해약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자 내용대로 이제 내가 계약을 할 건데 또는 이제 소유권을 넘길 건데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즉 나는 안 할 수 있다, 하기 싫다라는 걸 갖다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약금.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500만 원 만약에 받고 가약금 받고 내가 이제 계약을 하기 싫으면 500만 원에 곱빼기인 1000만 원만 주면 나는 당연히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도 500만 원을 내가 줬지만, 가약금 줬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기 싫어. 이상한 것 같아, 물건이. 그래서 500만 원 포기하고, 당연히 난 계약 안 하겠다. 나는 소유권 이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해약금입니다. 그거는 해약금이고요. 해약을 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을 지불하면 나는 당연히 해약을 할 수 있고 해지를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금원을 이제 해약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위약금은 뭐냐? 위약금은 뭔가 위반하고, 그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를 쓰든 계약서를 쓰지 않든, 또는 구두로 했든 가계약금을 줬든 계약금을 줬든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이걸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즉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 또는 매수인이 이 소유권 등기 이전을 받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느 한쪽 일방이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손해, 시간적인 손해든 에너지 손해든 금전적인 손해든, 그죠?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금이에요. 손해배상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거든요. 해약금하고 위약금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해제하는 대신에 해제죠. 해지가 아니고 해제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나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주겠다라는 것이 해약금이라면, 위약금은 좋다. 해약금은 해약금이고 위약금은 내가 그 계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위약금이거든요. 그럼 이제 해약금과 위약금은 사실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다른데, 이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실 피고는 이제 매수인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피고는 당연히 매도인이 되겠죠. 자, 피고는 울산 모 소재 아파트 소유자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F로부터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 제가 들고 있는데 요 기사에서는, 법률신문 기사에서는 요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쩌고 저쩌고 위에 있고, 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입금 전에 문자를 알려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이제 가계약금 보낸 거 얼마인지 보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500만원을 보냈고, 만약에 계약을 진행을 안 하면 이제 그 해약금으로서 이제 매수인은 500만원을 포기하고, 또는 매도인은 1000만원을 돌려주고 이 계약은 해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가 나는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못 팔겠다 하고 3일 만에, 그러니까 2019년 9월 19일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9년 9월 27일 원고 명의, 매수인 명의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뭐 티격태격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계약 안 하겠다 하고 8일 만에 이제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제 1000만원을 송금을 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건데 700만원을 송금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매수인은 열받아서 300만원 더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약 파토가 나면서 이제 매도가 파는 사람이 매수인한테 저걸 달라고 합니다. 계좌 달라고 합니다. 곱빼기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놓고 곱빼기를 안 넣어요. 그냥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그냥 500만원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1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500만원만 넣어버리고 배째라 하고 소송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송 비용도 들어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하다못해 지가 글 써야 되고 뭐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항상 꼭 그 중개소장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매도가 매구지, 여우지. 그러니까 배째라 하고 있잖아요. 원금만 줘버리니까 준다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제 소송 가는 거죠. 근데 귀찮아서 사람들이 소송을 잘 안 하죠. 자, 어찌됐든 이제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매수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내하고 아파트 계약을 해놓고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도 해주지 않고 거부를 하면서 1000만원이 아닌 그 중에 7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므로 300만원 내놔라 라는 것이 이제 원고 매수인의 주장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이건 2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이제, 원심이란다. 1심은 1000만원 주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고가 이제 매도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2심 법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공부한다선 치고요.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 그래서 해약금 계약과 위약금 계약은 서로 별개다. 제가 아까 전에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해약금이란 해제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계약하지 않겠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유보하는 조항으로 일정한 금액, 즉 해약금을 계약 상대방에 지급함으로써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고,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 즉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속된 건전이다. 그래서 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다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또 공인중개사분도 써놨는데 이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지금 결국 가계약금의 법적 구속력의 전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에 하나여서 그 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해약금, 즉 배액배상이라든지 또는 가계약금, 계약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 매수자가 하기 싫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약금 규정으로 해서 나는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통상적으로는 그 돈 뭐 배액배상을 하든가 그 돈을 꿀꺽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결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그거고 다시 위약금, 즉 거기에 대해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실제 손해배상이 된 손해배상을 손해본 것에만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급을 하든지 받든지 하겠죠. 자,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은 전혀 별개인데 얘를 묶어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판단. 자, 우선 원고가 이제 피고에게 송금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 계약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가름하되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쌍방 간의 가계약을 위반하여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계약금은 그냥 가계약금일 뿐이고 증거금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은 그냥 가계약금은 그냥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끝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죠. 단서 조항을 답니다. 나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즉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문구를 달았다. 즉 뭐라고 이렇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럴 경우에는 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꽃배기 주든지 굴콩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약금이지만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해약금은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꽃배기를 주든가 굴고 가든가 뭐 이거를 포기하든가 뭐 얘기 됐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게 위약금이거든요. 자, 위약금을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가 본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의 지급을 요구받자 며칠 후 이제 원고에게 그 일부인 매수자인 그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 약정은 체결되었을 만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약금은 해약금을 넘어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이 얘기를 그래서 매수자가 300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패소했습니다. 패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 뒤에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넘어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매도가 여우 같으면 그냥 500만 원만 그냥 줘버린다고 10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500만 원을 줬다든가 아니면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700만 원만 계좌에 넣었다든가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제 또 매수가 돼버리니까 이제 300만 원 내놓으라고 소액 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영화의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건의 재구성을 지금 한번 해보면 분명히 매수자가 500만 원을 주고 이제 계약 이게 문자에는 뭐 계약을 안 하면 10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어찌 됐든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700만 원을 왔는지 아니면 700만 원 합의를 하고 700만 원만 왔는지 700만 원만 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소송을 안 했겠죠. 그죠? 안 했겠죠. 분명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700만 원만 주니까 매수가 우리 시쳇말로 빡친 거죠. 이 소송을 한 거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당연히 이 문자가 계약금의 일부인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계약을 해주 있다는 이거 명백하게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300만 원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떻게? 패소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를 이제 풀어 헤치면 실제 이제 매수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끝까지 계약 이행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소유권 넘겨라고 계속 소유권 넘겨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의 합의든 뭔 합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주기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700만 원만 넘어왔어. 그러니까 어라씨 개놈 새끼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손해배상금은 따로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10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1000만 원을 받을 때에 돌려받을 때 가격금 그 꽃배기 돌려받을 때에 내 계좌를 주면 안 돼요. 내 계좌 주면 안 되고 중개소장 계좌를 이렇게 이제 줘서 받아서 넘겨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수자들도 약간 이제 나쁜 인간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중개인을 통해서 오게 되면 중개소장한테 담은 뽀찌 얼마 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 계좌 주거든. 지 계좌 주니까 바로 받고 이제 쌩깔라고 중개소장한테 쌩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간에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뽀찌 떼어줘야 돼.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냐 씨발 수수료도 못 받는데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또 줄 거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이게 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위약금 규정, 즉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교수님 봐라. 여기에 매도인은 계약을 진행 안 하면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손해배상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지.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즉 어떻게 해야 되냐?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계약을 진행 안 했을 때에는 매수인은 얼마, 매도인은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적어버리는 거죠. 명확하게 적어버리지. 근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가약금 이제 수수 개우하고 있는데, 돈 뭐 한 500만 원 받으면서, 내가 1000만 원을 꼭 물어줘야 된다. 2000만 원을 꼭 물어줘야 된다. 3000만 원을 꼭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명확히 하라는 거지. 손해배상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게 2배로 주는 것이 단순하게 배액배상이 손해배상금이냐라는 것까지 위약금 규정까지 완전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봤는데 이제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문자 주고받을 때 여기 보면 매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 또는 수령하며 뭐 얼마가 되겠죠. 500이든 1000이든 1000이든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매도인은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앞에 금액은 위약금으로 본다. 또는 뭐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뭐 그냥 위약금으로 본다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버리죠. 또는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가장 간단하긴 한데 아니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야기하지 못할 시에는 매도인은 얼마 금 얼마 빵빵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앞에 금액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위약금으로 뭐 한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꼼짝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계좌번호 주지 마라. 중개사 통해서 계좌번호 주라. 이런 것들. 아시겠죠? 뭐 점점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죠? 복잡해집니다. 이제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문자든 카톡 뭐든 어찌됐든 이 명확하게 뭘 한 구절을 쓰더라도 글자 한 글자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매수자 입장이든 매도자 입장이든 중개소장님 입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문자 보낼 때 위약금까지 이제 딱 정확히 적어서 이제 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